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윤상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직접 출마의 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예, 먼저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하셨으니까 왜 윤상현이야 하는지 답하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당 대표가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해야 되고요. 또 내년 총선 승리를 해야 되고요. 또 당의 화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대통령과 이 두터운 신뢰 속에서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한 전략적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 내년 총선 승리는 수도권 선거 승리 아닙니까? 예. 수도권 선거 승리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지난 대선 때 보면 우리가 전부 원팀이지 않았습니까? 원팀으로 했는데 간신히 24만 표 이겼거든요. 그걸 다시 묶어야 됩니다. 그럼 정치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부 다 그 사람들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령 김기현 전 원내대표랄지 이런 분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본인은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거 아닙니다. 예. 그거 아닙니까? 예. 일단 수도권 총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수도권 선거 승리를 견인하면 수도권에 와야죠. 그러니까 당 화합 차원에서도 아닙니까? 당 화합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준석, 유승민 그런 분들하고 화합시킬 수 있을까요? 못 시킵니다. 김기현으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화합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 승리, 화합. 총선 승리, 화합. 대통령의 국정 뒷받침. 화합. 당의 화합.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총선 승리는 솔직히 수도권에서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 55%당 지지를 만들겠다고요. 대통령 60%. 그러면 당연히 수도권에 와서도 이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좋은 텃밭은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 보십시오. 2008년도에 그 좋은 울산 수도권 자기 텃밭은 남한테 물려주고 본인 사무국장 출신 의원한테 물려줬죠. 그걸 본인은 동작을 해왔어요. 기억나네요. 2007년 대선 때 민당 후보가 누굽니까? 정동영 후보 아닙니까? 맞아요. 정동영 후보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런 결기가 있어요. 그런 결기가 하나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 55%당 지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당연히 수도권에 나와도 되잖아요. 서울 강북에 들어가도 될 거예요. 그건 나와라면 나오지는 않나요. 그건 한가한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결기로 어떻게 수도권 처절한 선거를 이깁니까?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국정 뒷받침, 총선 승리, 화합 이 세 가지 차원 이거에 이 명분에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것 같고. 없죠. 이건 당연한 대표로서의 숙제입니다.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나경원은 안 됩니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나경원이요? 나경원은 안 됩니까? 총선 승리. 물론 이제 총선 승리인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에서 동작을 해서 낙선하셨죠. 낙선하셨죠. 저 같은 경우는 공천을 받았습니까?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 나가는데 싸워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처절한 수도권 선거, 민심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하냐? 안 그렇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보십시오. 당의 화합 면에 있어서도 가능할까요? 한 명씩 그럼 따져보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은 제가 작년에 공천심사위원장으로 분당 값졌죠. 분당 가면 아주 텃밭이죠, 솔직히. 그러셨군요. 그리고 당의 화합이라는 면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하고 그거 가능할까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이준석 대표 이런 분들 불러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유승민 의원은 역시 이제 당의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당의 화합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작년에 우리가 모두, 이준석, 유승민 모두 원팀이 됐을 때, 작년 3월 9일인가에 이겼던 표 차이가 얼마입니까? 24만 표밖에 안 돼요. 24만 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자꾸 분열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 아니, 저는 그걸 대단히 걱정해요. 이준석, 유승민 계속
당 내에서 뭐 나가라 징계하고 결국 그 두 사람이 나가서 신당 한번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 선거 이길 수 있나요? 이 처절한 수도권에서 그분들 비례대표로 살아옵니다. 솔직히. 당연히 우리 쪽에서 이 공천 못 받는 분 글로 갈 거고요. 또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서 반사 이익도 얻었네요. 그게 현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덧셈 곱셈을 해야 된다. 예? 덧셈 곱셈을 해야 된다. 다. 덧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너무 뺄셈 정치의 DNA가 있어요. 한번 윤핵관이라는 분도 안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무지막지한 문재인 정부를 태동시켰잖아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예. 경제 폭망시켰죠. 외교안보 해체했죠. 또 문민 독재했죠. 대한민국 완전히 가치와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뺄셈 정치의 DNA, 우리 당내에 있는 뺄셈 정치의 DNA, 윤핵관으로 구분되는 그런 DNA를 혁파시켜야 우리가 통합으로 가죠. 응? 예. 이걸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군요. 뺄셈 정치의 DNA 이런 것을 혁파시켜야 당이 바로 서고 당이 바로 서야 대통령이 성공한다. 전부 다 윤석열 정부 성공 얘기합니다. 저는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요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의 그 뺄셈 정치 DNA 정말로 자유민주 우파 이념에 투철하지도 않고 오로지 레밍처럼 이익만 쫓아가는 그 병폐적인 DNA 그리고 당원들이나 국민 속에 군림하려는 그 DNA 이런 거를 완전히 혁파시켜야 됩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였을 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거죠. 당이 제대로 서야. 당 자체가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시네요. 레이밍이라는 레밍도 아니니까. 예, 레이밍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근데 이 언론에서 이렇게 안윤연대 아까 안철수 의원에 관해서도 평가를 하셨습니다마는 안윤연대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뭐 언론의 상상력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안윤연대는 저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예. 지향하는 게 똑같죠. 소위 말해서 예. 수도권 선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당 대표 되고자 하는 분들은 수도권 출마 선언을 하자. 수도권에 와라. 이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안철수 대표밖에 없어요. 아니 수도권에 지금 의석수가 우리가 몇 석입니까? 지난 총선 당시요. 예. 서울 49석 중에 우리가 8석 얻었어요. 8석. 41대 8입니다. 경기도 59석 중에 우리 미래통합당에 당시 7석 얻었고요. 예. 52대 7이고요. 인천 13개 의석 중에요. 우리 당시 미래통합당 1석 얻었어요. 제가 무소속 1석에서 2석이에요. 대전으로 가면요. 8개 의석 중에 1석도 없어요.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현재 정치 지형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사람이 필요하다. 저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똑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김장연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예. 김장연대의 대항적인 개념으로 언론에서 붙인 거고요. 예. 저하고 안철수 대표는 이제 같이 수도권 선거 승리를 견인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관계죠. 서로 어떤 이 경쟁적인 협력 관계다. 경쟁적 협력 관계다. 예, 결국은 한 분으로 좁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 대표는 그렇죠. 결국에요. 예. 한 분으로 결국은 결선 투표에 가면 한 사람이 되겠죠. 결선 투표 가면. 결선 투표로 가면은 한 분이 되고요. 결국은 이게 지금은 수도권 선거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근데 민주당 지도부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부터 그 밑에 있는 정청래, 서용교, 박찬대, 고민영 전부 다 심지어 그 나이 젊은 장경태 최고위원까지 수도권이에요. 한 사람도 비수도권이 없습니다. 그걸 60 넘은 사람도 없어요. 원내 지도부 보세요. 박홍근, 진성민 전부 다 수도권이에요. 60 넘은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은 이미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예. 왜? 이 수도권 거의 그 지역구 의원 의석수의 반 가까운 한강 벨트를 가지고 싸운 한강 전선에서 전부 다 외연 확장을 해서 수도권 지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도
영남 지도부가 아니라 수도권 지도부의 중요성을 알게 될 거고 강조하시네요. 당원도 전략적 선택하실 거다. 지금 저 나경원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이 공개 비판을 한 게 정책과 관련된 게 아니고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정적인 복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솔직히 이제 출산 대책으로 비탄감 문제 이 헝가리식 얘기를 했는데 이 소위 말해서 정부 측에서 내부적인 검토가 끝난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섣부른 발표가 안 된다 했는데 본인이 그것을 먼저 발표를 했고요.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죠. 정부 측 사이드에서는. 그리고 어제 또 페북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재정 지출 없이는 이제 대책이 안 된다. 저출산 대책. 이거에 또 대통령실이 또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실이 나오지 말라는 지금 사인인가요? 저는 결국 어떤 정책 복선이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한 것도 결국은 김기현 후보 쪽으로 친일 후보를 교통정리시킨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권성동 후보는 솔직히 지난 명분적으로 약하지 않았나. 명분적으로 약했다? 예. 지난번에 원내대표 나온 지가 얼마? 원내대표를 좀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상황에서 출마 명분이 약하지 않았다. 또 그리고 본인 스스로 대통령 측근으로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이고 싶은 심정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으로 보면 마지막 질문. 나경원, 유승민이 만약에 안 나온다. 유승민 의원도 안 나온다면 김기현으로 자꾸 친윤이 됐다 이러니까 그러면 흥행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어차피 김장연대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한마디로 텃밭연대입니다. 수도권에 진출해라. 아니 윤핵관이든 당 대표에 나오는 김기현 의원이든 본인 스스로가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 만들겠다고 장담하는 분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수도권에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수도권 부서서 못 나오는 분들이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그런 결기도 없이.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요. 우리 정몽준 의원 같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는 그냥 둬도 잘 자라지 않는